우리가 살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세상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바람이 멈추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바다가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람과 파도가 불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태도입니다. 바람이 불면 돛을 조정하고 파도가 치면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종종 사람과 상황에 기대를 걸곤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은 그 기대가 반드시 충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완벽해 보였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면을 드러냅니다. 10달 동안 품어 낳은 자녀조차도 자라면서 우리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쁜 일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도가 치면 그 위를 타고 나아가고 파도가 잔잔할 때는 고요함을 즐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주변 사람들의 부고를 접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들려온 누군가의 소식이 그들의 마지막 소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지인의 장례식에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고인의 관이 화로로 들어가고 몇 분 후에 남겨진 것은 흰 뼈가루뿐이었습니다. 성인의 뼈가루는 대략 한두 줌 정도의 양입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 삶의 덧없음과 동시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이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태어난 모든 생명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라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삶을 무겁게 받아들이지만 죽음은 오히려 가볍습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직면하며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우리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를 재조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을 다시 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특별한 날이나 큰 사건들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매일의 평범한 순간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시작하는 하루,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끼는 여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짧은 대화,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은 결국 일상의 반복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데는 때로 시간이 걸리곤 합니다. 죽음의 가능성을 떠올리면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일조차도 기적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우리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셈입니다.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히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결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부모님께 안부를 묻거나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며 하루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집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는 관계를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정 또한 소중합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연락이 뜸했던 친구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시간을 내어 함께 추억을 나누는 것은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이웃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존재로 우리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한 인사와 작은 친절이 쌓이면 이웃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형성됩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를 돌아본 후에는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과 이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나눔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나 자선기부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행동은 우리 삶의 가치를 높이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에게도 주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추구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사랑과 연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과의 시간, 자녀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작은 일상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쁜 삶 속에서 오랜 친구와의 연락이 끊기기 쉽지만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큰 위로와 지지를 주는 존재는 바로 친구들입니다.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추억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와 웃음은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 외에도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삶의 기반을 형성합니다.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개발을 위한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나눔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동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작은 친절과 배려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우리는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긍정으로 채우고 세상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매일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작은 노트에 하루 동안 감사했던 순간을 적어보는 겁니다. 맑은 날씨, 맛있는 음식, 누군가의 따스한 미소 등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우리의 일상에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습관은 점차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사랑과 기억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익숙한 것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성장의 경험은 우리의 삶을 훨씬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해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완벽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작이 서툴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균형입니다. 우리는 종종 일과 가정, 자기 개발과 휴식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측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할 때는 스스로에게 휴식을 허락해 보는 겁니다. 과도한 욕심이나 무리한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할 뿐입니다. 또한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균형 잡힌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독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고받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소중함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단순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 하고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며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사랑, 관계, 경험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듭니다. 단순한 삶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느껴보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행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가며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오늘, 이 순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은 자신만의 목표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은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삶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목표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목표들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더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분씩 책을 읽거나 매일 산책을 나가는 것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표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것인지, 그리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의미 있는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나 하루의 끝에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루틴은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고 변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삶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눔과 공유는 우리의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연결될 때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자신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도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마음속에 채우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삶의 밝은 면을 보게 해줍니다. 감사는 단순히 말로 표현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행동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도움을 베풀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사랑과 기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삶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슬픔이나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를 더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하루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년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외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명예나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년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흐트러짐 없는 생활 태도와 삶을 초월하는 여유, 그리고 당당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노후를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의 생계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미래를 대비할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젊어서부터 돈을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고, 강인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으며,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삶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노후 준비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어느새 여러분도 품격 있는 노후를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노후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흔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노화로 인해 하루하루 몸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부터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노인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저하되므로 적응하기 쉬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 변화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이는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모를 단정히 해야 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용모입니다. 겉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단정한 외모와 온화한 표정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지기 쉬운 외모를 관리하여 고고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몸과 옷을 청결히 유지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신감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자신의 말은 적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의 말을 전할 때 우리의 표정은 밝아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훈계를 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으니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금전 관리를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노년기에 금전적인 어려움은 심리적 안정감을 무너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재정 관리는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신중히 계획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소비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노후 자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가족이나 전문가와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하지만 금전적인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그 돈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금전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옵니다. 5번째로, 고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끊어지면 이는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친구들과 만남을 가지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추천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독서 모임, 스포츠 클럽, 봉사활동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만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삶에 새로운 의미와 즐거움을 더해줄 것입니다. 6번째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시간의 흐름이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입니다.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고 자신이 좋아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랜 취미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7번째로, 나눔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는 나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일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동기를 얻게 됩니다. 나눔은 우리 삶의 품격을 높이고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8번째로, 꾸준한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과거에 관심이 있었지만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분야를 탐구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언어 공부,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은 뇌를 자극하고 삶에 새로운 즐거움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자신감을 높이고 새로운 도전의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배움은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강좌나 워크숍,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배우며 교류하는 과정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더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9번째로, 마음의 건강을 돌보아야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우울감을 예방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또는 가벼운 산책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다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마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보는 거죠.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0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죽음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매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은 재산 분배나 유언 작성과 같은 실질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며 내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삶은 유한하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과 기억은 영원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맺었던 관계와 남긴 흔적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빛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선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품격 있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와 후회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운 교훈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형성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그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배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은 세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도 삶의 품격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살아오며 맺었던 관계에서 생긴 오해나 갈등을 풀고 서로를 용서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미움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고 나아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갈등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노후에는 불필요한 물건이나 관계를 정리하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고 깔끔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가 아니라 사랑, 관계, 경험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와 나누었는지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지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활동이나 자선 기부 또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작은 나눔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며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의 끝에는 자신을 격려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사랑과 기억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겠지만
우리의 사랑과 기억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선택을 해보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듯이 우리네 인생 또한 말년이 좋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창대했으나 용두사미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죠. 우리 주변에서도 중장년기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인생이 한순간 삐끗해서 노년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운 친구나 친척들만 돌아봐도 노년의 삶이 180도 달라져 젊었을 때 애써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심지어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긴 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적어도 한두 명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게으름 때문도 학벌 때문도 혹은 운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노년의 안정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노년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수익을 노린 투자입니다. 퇴직이 가까워지는데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조급하고 절실한 마음을 틈타 금융 사기범들이 접근하죠. 놀랍게도 이들은 낯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늘 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동창, 지인, 심지어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까지도 달콤한 제안으로 유혹합니다. 원금 보장은 확실하고 수익률도 높다는 이야기를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 예로 암 투병 중이던 한 분이 오랜 기간 자신을 치료했던 간호사의 투자 권유를 믿고 투자했지만 결국 쪽박을 찼다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간호사는 다단계 금융 상품을 판매했던 것이었죠.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이러한 금융 사기범들의 특징 중 하나는 그들이 사용하는 심리적 접근입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안도감을 주고 주변의 다른 투자 성공 사례를 보여주며 자신의 신뢰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알면 쉽게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 없는 퇴직입니다. 대부분의 월급쟁이들은 퇴직을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회피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를 받으면 재난이 따로 없죠. 월급을 받을 때 차근차근 준비한 퇴직과 퇴직 후 쫓기는 마음으로 헤매는 퇴직은 그 차이가 큽니다. 조급함은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몸은 피곤하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퇴직 전 미리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질 것 같지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시간조차 허둥지둥 흘러가버리게 됩니다. 퇴직 후에도 일정한 일과와 목표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꾸준한 독서나 새로운 기술 배우기는 삶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설픈 창업입니다. 지난해 자영업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이 80%에 육박합니다. 그런데도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창업을 고민하고 있으며 실제로 창업 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40대는 92.7%,
50대는 85.7%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페, 베이커리 등 외식업이나 편의점, 꽃집 등 경쟁이 과다한 업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을 하더라도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반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철저한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이 필요합니다. 경쟁이 덜한 틈새 시장을 노리거나 자신만의 차별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또한 초기 자본을 지나치게 많이 투입하기보다 작게 시작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노년을 지옥같이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안한 노년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고수익 투자, 준비 없는 퇴직, 어설픈 창업 중 하나라도 계획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인생 자체는 종합예술입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은퇴 후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평안한 노년을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알아보았지만 이번에는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한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 목표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무의미한 부표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10대와 20대뿐만 아니라 50대, 60대, 70대, 80대에도 인생 목표는 꼭 필요합니다. 목표는 언제나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목표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20층 계단을 걷고 스쿼트 100개를 하며 무릎과 심장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작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활 태도부터 다르며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질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사람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획이 서고 눈에 생기가 돌며 활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나쁜 습관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거미줄 같지만 방치하면 강력한 케이블선이 되어 사람을 속박한다. 나쁜 습관을 지닌 채 인생을 잘 살아가기는 불가능합니다. 나쁜 습관을 떨쳐내고 좋은 습관을 새롭게 들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며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평생 핑계로 담배를 달고 살던 사람도 암 투병을 계기로 금연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목표는 나쁜 습관을 떨쳐내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운동 친구를 만들거나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높이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자신을 점검하며 작은 성취를 축하하는 것도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후회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잘못된 결정을 되돌아보며 후회에 빠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만 반복하며 오늘도 같은 행동을 이어간다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후회가 깊다면 그 후회를 바탕으로 오늘부터라도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통해 오늘을 바꾸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분노를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복수심을 부르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면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마음속 분노와 복수심은 스스로를 갉아먹고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는 내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통렬한 한 방을 날리고 싶다면 누구보다 좋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분노를 해소할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책, 명상, 취미 활동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도 분노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좋은 방법입니다. 명확한 목표 없이 나쁜 습관을 지니고 후회와 분노에 가득 찬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출발을 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이 화려하고 찬란했다 하더라도 노년 생활이 쪼그라든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끝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노년이 좋아야 하는 거죠. 주변의 친척이나 TV 프로그램에서도 한때 청춘 스타였던 연예인들의 안타까운 노년 이야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의 노후 생활이 걱정되고 두려워지기도 하죠. 저렇게 될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능력을 키운다면 쓸쓸하고 쪼그라든 노년 생활은 절대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능력. 첫 번째는 혼밥 능력입니다. 혼밥은 이제 흔히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었고 우리 사회에서도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젊은 층의 혼밥과는 다릅니다. 젊은 층은 자발적으로 혼밥을 선택하지만 노년의 혼밥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은퇴 후 혼자 먹는 식사가 잦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혼자 점심을 먹으며 여유를 즐겨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혼밥의 기쁨을 느끼고 혼자 밥을 먹으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좋아하는 요리나 반찬 정도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리사가 될 필요는 없지만 유튜브를 활용해 간단한 레시피를 배워보세요. 내가 만든 음식을 가족이나 친구가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크답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2번째는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은퇴 이후 우리에게는 약 20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보낼지 생각해 보셨나요? 많은 은퇴자가 이젠 할 일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단조로운 일상으로 빠져듭니다. 하루 종일 TV를 보고 종묘공원이나 탑골공원에서 서성이는 패턴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죠.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독서, 요가, 등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등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혼자 놀 수 있는 능력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취미를 통해 하루의 작은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얻는 즐거움은 노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3번째는 결핍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경제력은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또 인간관계도 좁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후에는 명함도 대기업 타이틀도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익숙해지고 결핍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고동력이라는 개념을 강조합니다. 이는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고동력을 키우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고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음의 여유를 찾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명상이나 산책 같은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늙어서 고생하지 않기 위해 키워야 할 네 번째는 욕망을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소비로 채워지는 행복감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건강해지고 싶고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는 욕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욕망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충동 구매를 멈추고 내면을 채우는 데 집중해 보세요. 물질적인 소비 대신 관계를 맺고 취미를 통해 얻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오래가는 만족을 줍니다. 또한 욕망을 줄이는 연습은 일상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지향하며 감사의 마음을 통해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되어간다는 말이 있듯이 마음 또한 약해집니다. 그 약해진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노후 생활의 3대 고민은 돈, 건강, 그리고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생명공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 수명을 몇 살까지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2045년에는 평균 수명이 103세가 되고 인간의 생명을 최대 150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놀라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는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아닐까요? 50대 초중반부터 당뇨와 여러 합병증을 앓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든이 되어도 운동으로 신체 노화를 지연시키며 활발히 활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 하루 2-3갑씩 피우는 골초였습니다. 주변에서 담배를 끊으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는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어서 피운다며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부터 몸에 이상이 생기더니 결국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는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 혈액투석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니 직장도 잃고 가족도 떠났으며 홀로 외롭게 살고 있습니다. 담배 한 개비가 멋있어 보여 시작했지만 그것이 인생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년층의 운동 부족이 문제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45세 이상 인구의 약 28%가 제대로 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3명 중 1명만이 유산소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수명, 즉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독한 마음으로 매일 운동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식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과식이나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음식을 통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공은 독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꾸준히 운동해야 살도 빼고 근육도 만들며 하루만보 걷기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약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작은 변화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한 마음을 먹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독하게 지켜야 할 것은 건강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돈입니다. 은퇴 이후의 생활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필요 금액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전망을 고려해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누구를 조심해야 할까요? 은퇴 자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고 유혹하는 금융 사기꾼들, 그리고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 매달 이자를 갚겠다는 자식들로부터 독하게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식이 안쓰럽다고 재산을 내어주면 결국 자신이 빈곤에 허덕이며 고통스러운 노년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와 저축의 균형을 유지하고 적절한 보험 상품을 활용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주름살이 어떤 삶의 흔적인지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평안하고 웃음이 넘치는 주름살인지 빈곤과 고통이 새겨진 주름살인지 말입니다. 독하게 마음먹고 운동과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며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50은 혼란의 시기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20년은 더 너끈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공공연하게 퇴물 취급을 하고 언제까지나 자기를 따를 것 같던 후배들도 어느 순간 냉소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걱정에서 간신히 벗어났나 싶었는데 이제는 부모님의 돌봄 문제가 시작되고 술 한잔하며 옛 얘기로 위로를 나누던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곤 합니다. 이처럼 의지할 곳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바로 50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에 좌절하고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 남은 50년 인생도 길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꽉 막힌 골목에 다다른 것 같아도 사실 50대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여전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인생을 재조정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과감히 포기할 건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0 이후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형 인간. 50대에 접어들면 회사만을 위해 존재하고 희생했던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조직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선으로 하는 이기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회사 구, 자기 자신 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회사 일, 자기 자신 구로 관심 비율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매진했던 가정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자식구 자기 자신 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시간이나 정년 후 취업을 위해 기술을 연마하는 시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와 가정에 치우쳤던 일정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회사를 떠난 뒤에도 회사형 인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작 자신을 돌볼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은퇴 후에도 단순히 조직 중심의 사고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개인적인 성장과 삶의 가치를 찾는 데 집중하세요. 이는 인생 후반부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은
때로는 우리를 묶어두는 고정관념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이후에는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은 개인의 선택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은 저마다 다르고 총천연색입니다.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너무 늙었다는 생각은 배움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떠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거나 그동안 관심만 가졌던 취미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이처럼 낯선 환경에서 자신을 시험해 보는 과정은 고정된 생각을 깨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몸에 밴 습관.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인생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이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꾸준히 반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30분 운동하기, 하루 10페이지 독서하기 등의 작은 변화가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한 가지 새로운 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이 쌓이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점차 더 큰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와 응원도 습관 변화를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나이 50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턱입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말고 스스로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세요.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과 노력을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것입니다. 양손에 떡을 다 쥘 수는 없습니다. 하나를 내려놓아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50 이후에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사실 50이 되고 60이 넘어가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대기업을 퇴직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단순 노동 일거리뿐이라고 절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받아주지 않으니 정말 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퇴직 후 사회생활 단절에서 오는 고립감과 무력감이 제일 무섭다고들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와 경비로 대표되는 노년의 일자리를 거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60대들이 나타나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제치고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고학력자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60대는 10년, 20년 전 세대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고 IT 기기를 손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그들은 PC 통신이 본격화된 1990년대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2000년대에 30에서 40대로 직장 생활을 했던 세대입니다. 이 때문에 전산 업무가 기본이 된 최근의 직장 문화에서도 후배 세대들에게 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많은 60대들이 전문 기술직에 도전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하나의 흐름이자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 공대를 졸업하고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기술직으로 일한 65세 박 씨는 2년 전 한 터널 관리 업체에 취직해 터널 내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펜션 사업을 준비했지만 종잣돈이 부족해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은행의 전산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후 1년 만에 전기기술자로 변신한 분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대형 쇼핑몰의 전기안전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새로운 길을 찾아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토대로 도전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전의 직업에서 배운 것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도전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대개 퇴직 후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새로운 직업을 찾았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한정희 기술자는 은퇴 후 귀향했다가 고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 기술 자격증 취득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년 반 동안 야간 근무를 하며 경험을 쌓고 동시에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를 병행했습니다. 이후 경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또한 그는 팀장으로서 후배 직원들을 양성하는 데도 힘쓰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격증은 안정된 직업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기술직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는 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가집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격증 취득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직업을 선택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에서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직업은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줍니다. 더불어 은퇴 후의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닌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경험을 쌓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학습을 통해 성장하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직업적인 성취뿐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배우고 싶은 기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어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퇴직 후 무엇을 시작하기에도 늦지 않은 나이, 60대. 자신을 믿고 도전해 보세요. 성공의 기준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다면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루 1시간씩 공부하거나 간단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삼는 것도 좋습니다. 점차 자신감을 얻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실패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이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